이야기해볼 텐데 네. 여전히 환율은 좀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안정세라고 보기보다는 가파르게 상승할 여지만 있는 것 같고, 더 네, 그 왜냐하면 1,400원을 또 넘을 수 1,400원에서 있다. 상승할 여지가 좀 더 있는 음, 것 같아요. 일단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환율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좀 기사 쓰기 편한 분들이 그냥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단순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최근에 경상수지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뛰고 있어요. 단순히 트럼프 효과나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트럼프 효과 때문에 이게 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월 경상수지를 보면 536억 달러 흑자예요. 엄청나게 좋은, 왜냐면 2007년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면 되게 2007년이 되게 좋았던 시절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처럼 국제 매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본의 경우는 낮은 금리에서 외국계가 국채 매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나라에 변동성이 많고 외국 자본들이 뭔가를 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환차 이익을 이용해서 뭔가를 수익을 거둘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별로 그게 좋지 않은 거고, 일단은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 자금이 많이 유출됐대요.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단순히 이게 뭐 심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때문에 계속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1,200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증권 투자는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는 뭐냐면 우리가 관가한 거 중에 하나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요. 맞아요. 근데 그 돈을 우리 한국 돈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달러를 가져가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서 또 빠져나가는 네,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공장을 지면 해외 주식 채권들이 늘어나면서 외화 보유액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면 외화로 달러로 줘야 되기 때문에 달러로 들고 나가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액이 기본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는 삼성전자가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공장을 짓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게 삼성전자가 주식 가치가 떨어지니까 해외 달러들이 들어와 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 보유액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달러가 상당히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이 그동안은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게 부동산 우리나라 그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부동산 대출이 너무 높아요. PF 대출이 너무 높고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가 넘고 있는데 그럼 되게 호황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호황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호황이지 않잖아요. 수출도 잘 하고 있지 네, 않아요? 되게 수출 잘하고 데이터도 있고, 좋고. 예, 되게 좋은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가 안정적이에요. 뭐 불안하거나 중동 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치지만 그것들을 미국이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환율은 분명히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이 지금 호황이거든요. 그러면 선물한 매도도 때문에 달러 환율도 이제 하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게 2007년은 800원이었거든요.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가 않게 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우리가 부동산 쪽이 부채 비율이 3,100%예요. 근데도 계속 우리 금융회사들은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대출 파이낸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달러가 올라가면 정말로 경상수지도 역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뭐 투자를 하시거나 뭐 삼성전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생산적인 데 돈을 쓰지 않고 이 돈들이 이상한 데 묶여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 환율이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금융당국에서 개입을 이제 1,400원이 넘어가고 나서 했던 부분에 관한 시장 네. 참여자들의 비판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왜 이제 와서 개입을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근본 원칙은 삼성전자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살리면 돼요. 사실 이거 농담이 아니라 살려주면 진짜, 되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가 외국 나서 큰 돈을 쓰고 삼성전자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국장이 잘 안 되니까 돈들이 다 외국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라에서 개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 자체가
잘 돌아가거나 약간 건전해지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호황일 때는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잘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팍팍한 느낌이 더 많이 드니까. 왜냐하면 2007년이나 그전 호황기였던 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들 하세요. 저거 2007년이면 꽤 됐으니까 지금보다 그때 느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호황이었던 것 같아요. 800원일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외국 투자도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테슬라나 이런 주식을 만약에 사시려고 하더라도 그쵸. 1,400원, 1,500원 올라가면 한 주 사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주식을 사려는 분들도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원 가격은 엄청 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주식이. 예. 그렇죠. 아,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선이 돼야 그러니까 우리 국내 주식이 또 매력이 더 없어지는 네네네네. 거예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네네. 환율적인 부분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들이 가장 현명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부는 달러 환율이나 이런 거 이러다가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1인당 쓸 수 있는 한도를 정할 것 같은 생각 들어요. 달러를. 예. 그건 너무 사회주의적인 아니 근데 그 그런 발상-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예전에 아, 뭐 약간 그런 시절이 있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작 써야 될 달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나라에서 뭔가를 사야 되거나 정부에 사야 되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식을 사서 달러를 쓴다고 할 때 그런 제도를 한도를 정하는 외국 주식을 살 때 달러 한도를 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세게 매기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편법이 이루어지는 외국 그 뭐지 주식에 살고 있는 그 부분들을 다 막아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최후의 선택이지 않을까요? 그런 네, 거는 네. 그렇게 이제 못 쓰게 막아버린다라는 못 건. 쓰게 이제 제한하는 거죠. 제한을 한다라는 1인당 거. 어떤 한도액을 왜냐하면 정작 필요할 때 그렇게 되면 달러를 우리가 못 쓰게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부품을 될 수 들여온다거나 정작 뭐 우리나라에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정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외환 사태처럼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외환 보유액이 최근 들어서 42억 달러나 감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관한 방어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환율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증시 전반에 흘러가는 자금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알고리즘들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계속 환율 관련해서는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하려고 합니다. 네.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